경기 침체에다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친 경남은 이번 5월 연휴 착한 여행으로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도 있지만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엔 여전히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오늘 첫 소식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천여 개의 불꽃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연못 위로 흩날립니다. 불꽃의 향연에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 6,500여 명은 연신 감탄합니다. 전국적인 유명세의 예약 오픈런이 반복되면서 하만 낙화놀이는 올해도 성황이었습니다. 경남 산청과 합천을 마주한 황매산이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철쭉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축제 기간이 짧아진 탓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목표인 10만여 명은커녕 엿새 동안 2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역 시티 투어를 재개하고 산청에서 1박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산청군을 방문하셔서 경남 지역 지자체들은 이번 연휴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산불 피해 등의 여파로 더욱 가라앉은 소비 회복의 계기를 삼으려고 했는데 지역마다 온도차가 컸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가 컸던 산청 등 서부 경남 지역이 울상입니다. 식당과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급감하는 현상이 얼마나 이어질지 우려가 큽니다. 50% 정도 지금 많이 매출이 떨어졌어요. 물가는 상승하고 음식은 그대로 또 해야 되니까 시장은 봐서 해야 되니까 하면은 절반 이상 버려야 돼요. 이러다 여름 성수기까지 실종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불 이후에 조금 이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그다음에 겉의 기억 때문에 앞으로 여름철에 성수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려가 너무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재난 지역에 가는 것은 민폐가 아닌 기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 경남도는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는 공공기여 개발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의 절차를 다 거친 뒤에 계획을 바꿔 공공기여 시설의 층수를 줄여버린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공공기여 협상 1호인 해운대 옛 한진시와의 부지입니다. 지난 2021년 공공기여 협상에 따라 중공업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2,000세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2,3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약속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29층 규모의 청년 창업시설 유니콘타워 건립입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협상이 완료된 뒤 불과 넉 달 뒤인 2022년 2월 사업자는 유니콘타워를 4개 층을 줄여 25층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고 실제 며칠 뒤 부산시는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 양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경미하다고 보여지고 또 전체의 도시 관리 계획에서 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가 필요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과정까지는 29층으로 보고해놓고 이후 너무나도 간단하게 층수 변경을 해버린 건데 시의회는 변경 결과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모든 공공기여 협상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통과한 뒤에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취를 했고 그다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9층으로 심의 원안 가결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는 뭐 하려고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실무회의로 이렇게 얼마든지 층을 바꿀 수가 있는데. 건축물 높이나 층수 변경이 20% 안으로 이뤄지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때문인데 이번처럼 심의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여 개발은 모두 6곳. 용도 변경이라는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시의회 등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보안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낙후된 섬마을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섬지역 특성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경남에서도 7곳이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안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추도, 99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으로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섬지역 특성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수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섬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4단계에 걸쳐 최대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곳 추도는 2년 전 섬 특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준비 단계인 1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돌연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년 동안 1단계를 진행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업체는 섬진흥원 직원들이 개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발합니다. 내부 심사위원 7명씩 공고를 내놓고 왜 내부 직원이 와서 심사를 하는 것이며 또 매년 같은 심사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심사에 참여를 하면 되게 취약하잖아요. 진흥원 공고에는 외부에서 뽑은 21명 후보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7명이 심사에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 제외 대상에도 이해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외부 위원 대신 진흥원 직원 2명이 당연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내부자가 심사를 주도했다는 항의에 진흥원 측은 오히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고 반박합니다. 개척의 사유로 저희는 보진 않았고요. 저희는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직원들이라고. 그거를 내부 위원과 이거를 제가 격시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업체와 손 맞춰온 주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에 자칫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당연히 1단계 사업팀들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팀이 바뀌어 왔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사업의 진행성이라는 이런 게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통영 비진도에 사천의 신수도, 거제 지심도까지 경남의 명소 7곳이 포함된 섬지역 특성화 사업이 내부자 관여로 빚어진 공정성 논란에 자칫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6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정확한 발음에다 비틀거리는 A씨의 상태를 보고 20여 분간 3번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으로 규제가 완화돼 발생하는 개발업자의 개발 이익을 해당 지역에 우선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주 열린 본회의에서 김태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업 협상 결과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먼저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비가 내리면서 쌀쌀함마저 감돌았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하늘빛이 밝아지면서 낮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한낮 기온 19도로 온화하겠고 밀양은 24도까지 껑충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쾌청하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21도, 합천과 의령 23도로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21도, 거제 19도, 창녕은 23도 보이겠고요.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 김해와 양산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